여러분, 상속세 개편은 안 됐지만 2025년에는 상속세 사실은 더 내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 8만 명 기념으로 이제 이벤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료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속세 무료 상담에 대한 게 사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릴 거고, 가상자산, 코인 관련돼서도 상당히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답변 최대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 벌어진 현실이고, 민주당 의원분들이 입법 발의하였던 그 일괄공제 5억 원, 얘를 8억 원으로, 그 다음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무조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 말씀드려 볼 건데, 사실 상속세 개정이 안 됐어요. 자, 안 됐는데 뭔 말이냐? 왜 세금이 올라가? 무슨 소리야? 근데 세금이 더 내야 되는 것으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이 세법이 개정이 안 된 거지 그 외에 바뀐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2025년도에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왜냐면 상속만 계속 다루는 사람으로서 상속세는 더 거칠 것으로 보여요. 자, 첫 번째, 상속 재산의 태반. 일반적으로 통계는 한 60%에서 70%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인 상속이 펼쳐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부동산이 80%에서 90%입니다. 대기업 총수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주식가액이 막 조단이라서 그게 통계에 희석되니까 인원별로 따져봤을 때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총량이 많아서 주식 비율이 좀 있어 보이는 거지, 일반적인 상속세는 죄다 주택 한 채 아니 두 채 갖고 있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이 태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영상 찍으려고 통계 자료를 오랜만에 봤는데 더 높이 올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2016년도에 한국 부동산원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 서울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죠. 한국 부동산원 자료는 당연히 보수적인 자료라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2024년 10월, 지금 12월인데 11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거, 가장 최근 거로 보니까 얼마냐면 11억 2천만 원이에요. 그 보수적이라는 부동산원 통계 자료가 11억 2천만 원입니다. 거의 2배가 올라갔네요. 대폭 상승을 했죠.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24년 11월 KB 시세로 살펴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사실 부동산원보다 한 1억 3천만 원 더 높은 얼마냐? 12억 5,200만 원이에요. 사실상 좀 더 높게 항상 측정이 되죠. 자, 이 가액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23년 12월은 10억 5천이었는데 24년 10월이 벌써 11억 2천, 7천만 원 가까이가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죠. 이 가액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 혹시나 서울 아파트에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괄공제에 똑같이 5억 원 적용했었을 때 제하면 한 600만 원 정도가 상속세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KB 시세로, 최근에 혹시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집은 더 낡아졌죠. 몇 년이 지났죠? 거의 8년이 지났죠. 8년이 지난 상황인데 더 낡아졌어요. 하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을 제했을 때 상속세는 얼마다? 1억 6,500만 원.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2016년도에 비해서 27배가량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결국 다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상속세는 당연히 그것을 수렴해서 쭉쭉쭉쭉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 2025년도 부동산 가격 엄청난 대폭락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재산이 떨어지는 건 바라지 않을 텐데, 재산이 그러면 현상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상속세는 당연히 더 높게 측정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만 내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요. 기준시가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세보다 최소 한 1.5배부터 최대 한 4배, 5배까지 더 낮은 숫자예요. 훨씬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시가가 80억이면 기준시가가 20억 정도밖에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이거 시세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20억이 아니야. 감정평가 했더니 80억이야.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감정평가 할게. 그래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하고 그걸로 세금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이 더 증가되죠. 20억짜리가 80억이 됐으니까. 60억 증가해서 내가 세율이 만약에 50% 구간이다. 그럼 세금 얼마 더 내요? 간단합니다. 50%니까 30억 더 낸다고 어림잡아 계산하시면 돼요. 30억이 무려 더 증가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펼쳐져요?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잖아요. 상속세 낼 돈이 있으십니까? 30억 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절대 튀어나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팔아야죠. 근데 비주택 부동산만 감정평가해서 억울하셨죠? 그래서 다 감정평가 하겠다. 주택도 이제 감정평가 하겠다 라고 의견을 바꿨죠. 그걸 최근에 제가 영상에 찍었어요. 근데 이걸 이런 관점에서 또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또 자극이 더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봐요. 근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이 사실 상당했었어요. 공제액이 적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비유동자산이에요. 결국 즉각적으로 유동성이 안 나오는데 6개월 이내에 이걸 팔아야지만 상속세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실질과세, 시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금 봐줬는데 이제 주택, 좀 비싼 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감정평가 할게. 그러면 이제 흔히 예시가 나왔었던 거는 뭐 이제 비싼 주택이었어요. 나인원, 뭐 한남 더일 이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억에서 50억 렌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개포동이나 반포, 강남 뭐 이런 지역이 있는 거, 용산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시세를 반영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될 거냐. 예산이 2024년도에는 그 감정평가를 예산을 하는 게 47억 정도 됐어요. 지금 25년도에는 이 예산을 얼마까지 늘린다? 거의 2배인 91억까지 늘리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나라의 곳간이 확실히 많이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도 더 엄격해져요. 지금은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그 가액이 낮을 거잖아요. 그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달청의 감정평가법인 5군데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5개 감정평가법인이 이렇게 탁상감정이라 해서 대충 이거 감정평가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기준시가 20억인데 감정평가했더니 한 80억, 75억, 뭐 85억 이렇게 나오면 그 평균액 재봤더니 얼추 뭐 이게 80억이다. 그러면 그 차이가 지금 기준은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그러면은 10억 원이면 30억이고 그 다음에 비율로 10% 하면은 얼마예요? 차익 비율 자체가 아주 낮죠. 그러면은 이 10% 이상 범위가 벗어났을 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엄격하게 해서 10억 안 돼, 5억으로 하자. 5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를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러면 고액 자산가 분들의 상속세는 그냥 껑충껑충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는 뭐 100억대 이상 분들, 이런 분들 상담을 해드릴 때마다 이걸 말할 때마다 좀 무너집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랑 이제 업무가 다 수임되는 건 아니지만 가액을 말할 때마다 전 수치를 말하지만 그걸 납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부동산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그 부동산을 그럼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100억 단위가 무슨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라면 사듯이 사지는 금액이 아니에요. 100억에서 150억대인데 그게 매수자가 덜컥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급매를 해서 낮춘다? 근데 요즘 에쿼티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동산을 살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부동산 팔리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저보고 상속 부동산 좀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중개사님에게 그 부동산 중개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실제 제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기준시가 한 40억 정도로 신고를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 상속 다툼이 있거나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감정평가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다? 120억이 나왔습니다. 얼마가 증가됐죠? 80억이 증가됐어요. 세금은 얼마가 늘어났죠? 반토막 40억 원 증가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납부하냐고 지금 납세자분이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40억 어디서 구해요? 못 내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압류되고 공매로 헐값에 또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20억에 상속세 냈지만 공매가액은 90억, 80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상속세 개편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금이라도 개편되길 바라보는 마음을 또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속 개편안을 올리면서 민주당 측에서도 올리셨던 게 그거잖아요. 세율은 25년째 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제액수도 28년째 그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씀 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곧 30년이 되려고 합니다. 공제가 28년째 안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동안에 상속세 개편은 왜 한 번도 없었는지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말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를 텐데 이것에 좀 맞춰서 상속세 증가에 대해서 좀 개편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액자산가에 대한 뭐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은 차치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의 세금이 돼버렸잖아요. 중산층의 세금이 돼버렸는데 이분들 주택 하나 받는데 1억, 2억 못 내서 주택을 뭐 헐값에 내놓고 원주민으로서 그 지역을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기본 공제 액수라도 조금 높여주는 것, 일괄 공제랑 배우자 공제라도 좀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 제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